근데 40이 넘어갈 때쯤 되면 한 번쯤 반성을 해봐야 돼요. 내가 꿈을 낮출 나이가 된 거죠. 안 되면 꿈을 낮출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행복해져요. 그럼 스트레스가 없어지는 거예요. 제철건강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함익병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고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재미있는 건강 얘기를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오늘 저희가 피부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아서 네. 피부 관련돼서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해요. 네, 좋습니다. 예, 욕심인지 모르겠지만 혹시 10년 정도 젊어지는 피부 비결이 있을까요? 없죠? 10년 정도를 피부를 젊게 살려고 그러면 몸이 10년이 젊어져야 되잖아요. 가능할까요? 아예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욕심을 부리는 거죠. 내가 남들보다 10년이 젊어지려면 피부가 10년을 젊어져야 되는 게 아니라 몸을 남들보다 10년을 젊게 만들어 놔야 돼요. 네. 근데 10년을 젊게 만든다는 얘기는 지금 내 나이가 63인데 네. 53살 되신 분하고 나랑 비슷해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먹는 거? 운동? 노화의 속도를 늦추는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노화의 과정을 기본으로 좀 알아야 되는데 몇 살부터 늙을 것 같아요? 40대요? 50대? 이래서 우리가 건강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20살부터 늙어요. 우리 몸은. 그래서 올림픽에 금메달 따는 사람들 몇 살이에요? 보통 나이가 몇 살이에요?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이에요. 25 넘어가면 올림픽에서 메달 따는 사람 특수한 몇 가지 종목 빼고 나면 불가능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몸은 태어나서 쭉 성장해요. 그래서 18세에서 25세 사이에 성장이 끝나요. 네. 그 다음 뭐 할 거예요? 늙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노인, 늙음 이러면 이제 어느 나이가 되면 그 결과를 갖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변곡점이 성장이 끝나고 성장이 끝나면 변곡점을 지나면 늙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징은 프로세스예요. 결과가 아니에요. 긴 과정을 늙어가는데 자 이렇게 늙어갈래요? 이렇게 늙을래요? 요거는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평균적인 사람이 늙어가는 과정의 그 경사도가 이 정도라면 몸 관리를 잘하면 이렇게 늙어요. 그러면 50이 되면 요 갭이 10년 정도 나겠죠. 그래서 뭔가를 오늘 당장 해놓고 내일 10년 젊어진다? 거짓말이죠. 그런 게 있다라고 얘기하면 과장 광고 내지는 거짓말이에요. 내가 늙어가는 게 싫으면 20살 때부터 평균적인 노화 곡선보다 좀 슬로프 각도를 낮추면 50이 됐을 때 갭이 10년이 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내 모습은 지나온 30년의 모습이 축적된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지난 30년을 잘못 살았어. 그래서 남들보다 더 급격히 늙었어. 되돌리기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잖아요. 건강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사는지를 초등학교 1학년 때 다 배웠죠. 기억나시는 게 있나요? 빨리 자라, 채소 과일 많이 먹어라, 운동해라. 네, 다 아시잖아요. 하세요? 죄송합니다. 채소 과일은 정말 많이 먹는데 네. 운동은 바쁘다는 핑계로 너무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저기 몇 학번이에요? 98학번이요. 98학번. 네. 그러면 대부분 이제 저보다 한 20년 정도인데 체육을 학교에서 안 배운 세대일 거예요. 그죠? 저 많이 시키시진 않으셨죠? 네, 그게 이제 우리나라 교육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체육이 몸에 배 있질 않는 거예요. 저는 학교 때 체육을 못하면 대학을 못 갔어요. 좋은 대학을 못 갔어요. 체력장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럼 그걸 가지고 되게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군대식으로 애를 키운다. 체육은 군대식이 필요해요. 그러면 그게 몸에 배죠. 네. 안 하면 찝찝해요. 이 안 닦고 주무시면 기분 좋으세요? 기분 나쁘세요? 못 자죠? 네. 네. 대개는 자다가도 이렇게 막 피곤해서 쓰러졌다가도 뭐 화장실 가도 이는 닦고 잘 네, 거예요. 맞아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웠고 그게 몸에 밴 거예요. 이 안 닦고 자는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안 닦고 자는 사람 나이 들어도 안 닦고 잘 자요. 벌어뜨리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약간 늦었다. 아니 내가 뭐 운동 안 하는데 지금 바꾸면 앞으로 60년 더 살아야 되거든요. 그렇게나 많이요? 여성들은 평균 수명이 90세가 될 거예요. 평균 수명이 90세라는 얘기는 특별한 지병이 없는 사람은 100살을 살 수밖에 없어요. 일찍 돌아가시면 까먹는 편견이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나이에 뭘 해? 이 나이가 내 남은 인생의 제일 젊은 날이에요. 바꿔야죠. 그럼 아까 말씀하셨던 그 경사도를 바꾸려고 하면 지금 바꾸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0년이 지나면 지금 이제 동년배 어떤 사람이 10년을 나보다 이제 좀 더 젊게 살았어요. 잘 관리하고 살았어요. 네. 이 사람이 계속 이렇게 내려가는데 나는 노력을 해서 내가 꺼졌던 경사를 살려놓으면 10년 뒤엔 비슷해지거나 역전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시간이란 변수를 되돌리는 것처럼 얘기하는 뭐 화장품, 의학 광고, 뭐 상업적인 모든 것들은 과장이다. 그게 아예 효과가 없진 않나요? 일시적으로 잠깐 눈에 보이는 거 있죠. 그냥 피부니까 이것저것 뭔가를 하면 안 한 것보다 좀 나아 보이죠. 그걸로 이제 우리도 먹고 사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뭐 나이가 바뀌는 건 아니라는 거죠. 만일에 피부를 갖고 그 정도로 좋아지게 하고 젊게 해줄 수 있다면 죽는 사람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내부 장기가 노화가 돼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뭐 해갖고 10년 젊게 하면 오래 살 거 아니에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노화를 늦추는 안티에이징 화장품 이런 거는 사실 거의 그런 분이 10년을 꾸준히 쓰면 안 쓴 사람보다 낫다니까요. 꾸준히 오래 쓰는 게 좋아요. 네. 그게 피부 노화되는 것도 몸 먹는 것 똑같이 경사가 있는데 그런 걸 잘하는 사람, 보습도 잘하고 자외선 차단제 잘 바르고 또 기능성 화장품으로서 인정됐던 화장품들을 꾸준히 쓰면 이 슬로프가 이렇게 되지. 그래서 10년쯤 지나면 안 한 사람보다 조금 낫죠. 근데 지금 이거 해서 결과를 얻으려면 10년은 기다려야죠. 10살 젊어 보이는 게 목표면. 지금 저는 10년 전에 제가 잘못 산 삶이네요. 아니 뭐 지금 피부에 특별한 문제는 없어요. 근데 한 가지는 이제 화장 속에 비치는 잡티가 있네. 네, 예,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외선 차단제도 안 바르고 좀 이렇게 햇볕에 장 노출되고 그랬을 거예요. 예. 예, 이제 그런 것들이 오랜 세월, 네. 40년 가까이 누적되면 그 결과물이에요. 그래서 이미 이렇게 생겨 있는 네. 잡티 같은 것들은 없애야지. 근데 없애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또 있죠. 이제 그런 걸로 이제 피부과 선생님들이 먹고 살죠. 제일 손쉬운 방법은 이렇게 한번 만져보시면 그 잡티가 도드라졌나요? 편편한가요? 어떤 건 평평한 게 있는 것 같고 어떤 건 도드라지는 만지면 긁기적거리는 거 있죠. 네. 그거는 레이저로 수술해야 돼요. 근데 색깔만 있고 만졌는데 매끈매끈하다. 네. 약 바르면 돼요. 그럼 깨끗해지나요? 배고 같은. 완벽하게는 안 되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그냥 원래대로는 안 되고 젊게는 안 돼요. 있는 불편한 상황들을 개선시키는 거고, 레이저 같은 게 이렇게 도드라진 것들은 레이저 하고 나면 깨끗하게 없어질 수 있어요. 이게 더 보기 흉한 게 더 결과가 좋아요. 맨들맨들한 거 약 바르면 한 절반 이하로 흐려져서 가벼운 메이크업으로 가릴 수가 있어요. 원장님 요새 이렇게 셀프 이렇게 기기 있잖아요. 이렇게 네. 얼굴에 쓰고 하는 쓰고 하는 것들 그거 많더라고요. 그런 거는 실제적으로 좀 효과가 있나요? 그게 그 LED 램프일 거예요, 아마 주 성분이. 근데 이제 우리가 레이저하고 LED의 차이가 뭐냐면, 레이저라는 거는 단일한 파장을 증폭을 시켜서 굉장히, 예를 들면 우리 빨주노초 파나마 중에서 뭐 적색, 붉은색 계통의 요 파장만 증폭시킨 게 레이저예요. LED는 붉은색만 나오는 LED 조명 기구를 쫙 깔아 놓은 거예요. 그러면 붉은색 파장대에서 나오는 레이저가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그럼 LED 파장이 그 정도의 세기가 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뭔가를 하면 열감도 느껴지고, 느낌이 좋죠. 그 비싼 돈을 주고 사서 내가 뭔가를 했으니까 나아지겠지라는 기대 효과도 있고, 그렇지만 의학적으로 그 LED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레이저를 했을 때만큼 효과가 있느냐? 에너지는 그에 비하면 월등히 낮다. 그래서 나쁘지는 않으나 그 값이 의외로 비싸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돈 주고 그걸 사서 할 거냐? 누가 주면 해보겠지만 내 돈 주고 살 생각은 없어요. 한 방에는 못 살 가격이고 또 남아서 뭐 구독 형태로 사도 계속 뭐 노예처럼 돈을 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주면 뭐 공짜로 주는데 안 쓸 이유는 없죠. 근데 내가 그 돈 주고 사서 하라? 글쎄 그 돈 갖고 난 다른 거 맛있는 거 사 먹을 것 같아요. 그럼 젊은 분들이나 뭐 요즘 방송에서도 뭐 1일 1팩 하면 되게 좋아진다. 네.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우리는 많은 매체에 노출돼 있어요. 네. 예전에는 매체라 그러면 신문밖에 없었어요. 1950년대만 하더라도 50년대 얘기하면 감이 안 잡히죠. 그때는 학습으로. 우리가 유일하게 정보를 알고 가질 수 있었던 거는 신문밖에 없었어요. 그다음에 한 60년대쯤 들어서 라디오를 통해서 정보를 얻게 되고 70년대 들어오면서 TV가 보편화되기 시작하고 80년대 넘어가면서 컬러 TV를 보고
그 다음에 2000년대 들어오면서 인터넷 유튜브가 생겨서 지금은 정보가 정말 홍수예요. 우리는 빠져 죽으면 물에 빠져 죽는 게 아니라 정보의 홍수에 빠져 죽을 거야.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해 보자고요. 그 정보 중에 진실은 얼마나 될까? 얼마쯤 될 것 같아요? 1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워낙 다양한 정보의 양이 있는데 거기서 진짜가 워낙 다른 얘기들을 서로 하니까. 네. 제가 지금 하는 얘기도 또 나가면 그 다른 정보 중에 하나로 또 그 n분의 1로 들어갈 거예요. 저는 이제 피부과 전문이기 때문에 여드름이라는 걸 갖고 검색을 한번 해봤어요. 그 인터넷에서 100개 정도의 정보가 올라오는데 뭐 스크롤 페이지가 뒤는까지는 다 안 봤죠. 앞에 올라오는 거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한 10장 정도 넘기면서 100개 정도의 정보를 읽으면 99개는 거짓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알죠? 여드름이란 그 검색어를 올렸을 때 뜨는 정보들이 다 뭐예요? 화장품 광고. 광고예요, 광고. 병원 광고, 한의원 광고, 뭐 에스테틱 샵 광고, 화장품 광고 다 광고예요. 광고라는 건 뭔 얘기예요? 내가 그 포탈에다가 돈을 주고 내 거를 앞에 올려놓은 거예요. 거기는 엄밀한 의미의 정보는 없는 거예요. 커머셜 그 광고만 있지, 상업 광고만 있지, 그게 진정한 정보, 인포메이션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 그걸 다 믿어요. 그러다 보니 거기에 나와 있는 많은 얘기, 아까 질문 내용이 뭐였죠? 1일 1팩. 1일 1팩 네. 하면 나쁠 거야 없죠. 그게 대부분 다 이제 보습이거든요. 예. 약간의 이제 어떤 뭐 개선 기능성 어떤 섞어서 팩을 만드는데 그 팩을 해서 뭐 유해하지 않아요 절대로. 그런 거 우리나라에서 만들지 못하니까. 그런데 돈 줘야죠. 팩 붙이고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팩 붙이고 할 수 있는 건 이렇게 해서 뭐 TV 보는 정도, 유튜브 보는 정도 할 거예요. 그럼 그 시간이 20분, 30분이 걸릴 거예요. 2, 30분이면 저 같은 경우에 한 3, 4km 뛸 수 있는 거리예요. 1일 1팩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게 나을까요? 저녁 때 밥 먹고 나가서 한 2, 30분 걷는 게 나을까요? 내 건강을 위해서. 걸어야죠. 그러면 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지금 좋은 피부 만드는, 이렇게 좋은 피부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거라고? 피부가 좋으려면요, 네. 조상을 잘 만나야 돼요. 족보를 확인해야겠네요. 감사합니다. 조상을 잘 만나야 돼요. 그건 내 뜻이 아니잖아요. 두 분 피부가 있는데 바닷가에 나가시면 시커멓게 타요. 예, 바닷가에 나가시면 시뻘겋게 익어요. 네. 어느 게 좋은 피부예요? 타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상황에 따라 다르잖아요. 네. 내가 바닷가에 나가서 한번 착 나가서 수영 쫙 한번 하고 들어왔는데 화상 입어요. 여기는 거무튀튀해져요. 어느 쪽이 나으냐 이거예요. 검어지는 게 나은 거예요. 피부가 검다는 게 이게 멜라닌이 많이 만들어진, 멜라닌 색소가 잘 만드는 그 피부인데, 그래서 멜라닌이 만들어지니까 천연 자외선 차단제가 몸에서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오랜 세월이 지나면 주름이 덜 생기죠. 부럽네요. 네. 봐요.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밤에 일상적으로 돌아오면, 여기 보시면 얼굴이 거무튀튀해. 둘이 비슷하잖아요. 예. 여기 얼굴이 뽀얘. 누가 좋아요? 이해가 좋죠. 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서 늘 바닷가에 갔더니 구릿빛이 저 사람이 좋아. 실내 생활할 때 보니까 하얀 조 피부가 좋아. 이게 좋다는 개념이 순전히 미적인 개념으로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부가 좋은 게 뭐가 좋은 거냐? 좋다는 기준이 적절한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의사 입장에서 얘기하면 피부병이 없는 피부가 제일 좋아요. 피부병이 없는. 자, 지금 아까 제가 이제 검버섯 네네네. 잡티 지적했잖아요. 피부병이 있잖아요. 왜 안 좋은 거죠? 그렇네요. 검버섯은 그래도 덜 생겨요. 왜냐하면 내가 거무튀튀하게 빨리빨리 멜라닌을 만들기 때문에 자외선을 잘 차단을 해서 노화가 늦게 와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여성들이 얘기하는 좋은 피부라는 거는 하얗고 여드름 안 나고 모공 없고 잡티 없는 피부야. 그냥 쉽게 얘기하면 도자기야. 조선 백자 같은 도자기 피부를 누구나 좋다고 얘기해요. 그런 걸 원하잖아요. 그럼 피부 색깔 누가 정해줘요? 하얀 거, 검은 거. 부모님? 예, 유전이에요. 예. 정해졌잖아. 내 의사와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 또, 모공이 넓은 사람이 있고, 모공 없이 깨끗한 피부가 있어요. 모공이 넓어지는 이유가 기름이 많이 나와서 그래요. 피지선에서 피지를 많이 만들면 구멍이 넓어져요. 밑에서 샘이 솟으니까 구멍이 넓어지잖아. 좀 더 구멍이 넓잖아요. 예. 피지가 좀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피지가 좀 덜 나오는 피부고. 예.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구멍이 안 넓으니까 맨들맨들 하겠죠. 예. 그러면 피지 분비량은 누가 정해줘요? 예, 유전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지성이다 중성이다가 다 정해져 있어요. 냅두거나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피부 좋은 사람 100번 부러워해봐야 네. 못 따라가요. 우리가 흔히 화장품 모델 보면 피부가 되게 좋죠. 예. 그 사람은 그 화장품을 써서 얼굴이 그렇게 된 게 아니고요. 부모를 잘 만나서 그 피부를 갖고 있어서 화장품 모델로 발탁된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냐? 그럼 너무 재미없잖아. 자, 얼굴이 너무 검어서 싫다. 자외선 차단제 열심히 발라야 돼. 그 다음에 얼굴이 너무 검어서 싫다. 미백 연고도 있어요. 얼굴이 너무 검어서 싫다. 토닝하는 레이저도 있어요. 그러니까 노력과 돈을 들이면 어느 정도까지는 나아지게 할 수 있으나 부모를 잘 만나서 하얀 피부를 타고난 사람은 못 따라가요. 그 다음에 얼굴에 기름이 많이 나와서 모공이 되게 넓어지잖아요. 약 먹으면 피지 줄이는 거 있어요. 바르는 약 써서 피지 줄일 수 있어요. 언제까지? 평생 그런 노력을 하고 살면 돼요. 뭐 말 나왔으니까 머리카락 얘기도 좀 하면 머리 많이 빠지는 사람이 있고 머리숱 많은 사람이 있어요. 머리 빨리 빠지는 사람 우리 뭐라 그래요? 대머리라 그러잖아. 네. 그 누군 대머리고 누군 머리숱이 많아. 누가 정해줘요? 그냥 유재입니다. 근데 제가 집안이 대머리거든요. 그렇게 네. 안 보이신. 네, 그렇게 안 보이지 당연히. 내가 대머리 빠지도록 되고 가만히 있겠어요? 약 먹으면 돼요. 아. 약이 다 있다니까요. 그래서 약 먹어서 붙들어오는 머리카락이에요. 안 먹으면 다 빠져요. 그러니까 노력하는 게 사람들이 뭐 특별한 샴푸를 써서 머리가 붙어있냐? 아니에요. 그냥 대머리 치료제를 먹고 있는 거예요. 되게 심플해요. 뭐 약값이 비싸냐? 우리나라는 의사나 병원값이 싸잖아요. 미국에 한 20분의 1, 10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약값도 되게 싸요, 우리나라가. 똑같은 약을 미국에 사면 한 서너 배 줘야 돼. 뭐 우리나라는 환자 천국이니까 뭐 대머리 약 한 달에 한 3, 4만 원씩 약 먹으면 돼. 얼마나 쉬워. 그러니까 그런 노력을 할 수 있지만 선천적으로 머리 안 빠지고 머리숱 굵은 사람들은 못 당해요. 저도 약 먹는다 하더라도. 그래서 내가 부모님한테 받은 형질에 문제가 있는 피부는 뭘로 고친다? 예, 약으로 고치면 돼. 재밌죠? 네. 원장님, 유전적인 거는 사실 뭐 어쩔 수 없다 치고. 그걸 잘 받아들여야 돼요. 마음으로 나는 대머리야. 그러면 약을 잘 먹지. 안 받아들여. 왜 내 머리만 이래? 그러면 안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실은 평소에 어떤 생활 습관을 하면 좀 좋은 피부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게 제일 핵심이죠. 그러니까 타고난 거를 잘 이제 좋은 거는 발전시키고 네. 안 좋은 거는 이제 좀 이렇게 컨프로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잘 좋은 피부를 유지하는 방법은 일단 몸이 건강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몸이 아픈데 피부가 좋을 리가 있나요? 그래서 몸이 건강한 거나 피부가 건강한 건 똑같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우리 건강의 기본 두 축. 잘 먹고 잘 자야 돼요. 잘 먹고 잘 자면 잘 싸는 건 저절로 해결돼요. 이게 사람들은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지만요. 잘 못 자는 사람도 많고요. 잘 못 드시는 분도 많고요. 그래서 잘 못 배설하는 분도 많아요. 이거는 뭐냐면 그물로 치면 주춧돌, 기둥, 대들보가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그런 건강을 가진 사람이 피부가 좋겠어요? 늘 나빠요. 그래서 항상 규칙적으로 기계적으로 살아야 돼요. 그런 삶은 되게 재미가 없어요. 밤 10시, 11시엔 자야 돼. 절대로 심야 영화 못 봐. 재밌겠어요? 술도 못 먹고. 술도 빨리 먹고 10시쯤 집에 가서 11시에 씻고 자면 되죠. 근데 대부분 우리나라 음주 문화가 그때부터 달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재미를 좋아하는 사람은 건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즐거움과 건강은 같이 가기가 어려워요. 음식도 매한가지예요. 음식도. 짜고 달고 맵고 자극적인 음식이 몸에 좋을까요? 슴슴하고 네 맛이 네 맛고 내 맛도 내 맛 같은 그런 음식이 좋을까요? 다 똑같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자극적이고 쾌락적인 삶을 추구를 하면 건강은 내놔야 된다. 대신에 총 누린 쾌락의 양은 100살을 산 사람보다 더 많이 누리고 가시겠지.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잘 자고 잘 먹고 잘 자야 돼요. 저기 배변이 좋아야 돼요. 네. 이게 기본이 되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겠어요? 운동. 운동을 규칙적으로 해야 돼요. 하루에 1시간씩 일주일에 4번. 운동하는 날도 운동하는 시간도 그냥 내 타임테이블에 늘 들어있어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 어떻게 해요, 운동을? 시간 나면 해볼까? 이게 이제 우리나라 운동에 대한 생각이죠. 아주 틀린 생각이에요. 학생이라면 국어, 영어, 수학 다음 정도는 체육을 해야 돼요.
기타 과목보다는 좀 더 위에 둬야지 내가 건강하게 공부를 잘할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좀 나이가 든 사람들에 해당되는 얘기인데 스트레스를 지나치게 많이 받으면 안 좋아요. 스트레스라는 건 스트레스의 정의가 뭘까요? 힘든 거? 정신적인 힘든? 마음이 아픈 거? 마음이 아픈 거. 원래 스트레스는 이 건축학에서 나온 거예요. 건축학에서 이렇게 기둥을 세웠는데 기둥이 꼬였을 때 네. 이렇게 꼬였을 때 그 힘을 견디는 정도에 따라서 이제 건물의 기둥의 튼튼한 정도를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누르는 거고 네. 인장 강도라 그러고 이게 토크라 그러는데 꼬이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버티는 힘을 그걸 스트레스라 그래. 꼬는 거를. 근데 정신과 의사가 그 건축학 용어를 어떻게 알았는지 우리가 스트레스 받으면 머리가 어떻게 돼요? 쥐난다 그러지. 쥐어 짜는 느낌이잖아요. 그걸 정신과에 가서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라 그러면 이제 머리를 쥐어 짜듯한 그런 어떤 이제 감정적인 느낌인데 이걸 좀 세련되게 비유를 하면 내 욕망과 나의 현실의 갭이 스트레스라고 보면 거의 맞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을 벌고 싶은데 5천만 원밖에 못 벌어요. 그럼 이 사람은 스트레스가 5천만 원어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5천만 원을 벌고 싶은데 5천만 원을 벌었어. 아주 해피한 사람이에요. 그게 스트레스인데 저는 젊은 사람들 보고는 꿈을 줄이는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아요. 젊은 사람들은 1억을 벌고 싶어서 5천만 원 더 뛰어야지. 1억 채우면 성공적인 삶이 될 거예요. 그게 20, 30대는 나는 그래도 된다고 봐요. 지나보니. 근데 40이 넘어갈 때쯤 되면 한 번쯤 반성을 해봐야 돼요. 내가 꿈을 낮출 나이가 된 거죠. 안 되면 꿈을 낮출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행복해져요. 그럼 스트레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트레스의 정도는 나이에 따라 다르지만 저는 40 이후로는 꿈을 낮춰서 스트레스를 줄여야 된다. 예. 이게 이제 제가 늘 대중 강의할 때 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죠. 내가 이 얘기 빼놓고 있는 거 하나 있지. 먹는 거. 먹는 거. 잘 먹어야 돼요. 뭘 먹으면 좋을까요? 먹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가 기본이긴 하죠. 예. 근데 사람들마다 먹는 식사 패턴이 좀 다르더라고요. 내가 아주 좋아하는 친구 한 30년 넘게, 40년 넘게 만나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음식 습관이 뭐냐면 고기 먹을 때 딱 고기 구우면 고기만 소금에 딱 찍어서 먹어요. 야채도 좀 같이 먹지 그래. 그러면 걔 표현을 그대로 할게요. 이 맛있는 고기를 비닐 씹히는 듯한 상추에 싸서 먹는 저 사람을 자기는 이해할 수가 없대요. 자기는 그 맛있는 고기, 육즙이 나오는 그 맛있는 고기를 상추에 싸는 순간 비닐에 싸는 느낌이래. 그러니 그 친구가 야채를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안 드시죠, 안 드시죠. 절대 안 먹죠. 예. 협심증이 걸려갖고 고생 무지개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좋아하는 거의 기준이 그렇게 돼버리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한쪽만 먹는다는 거예요. 요즘은 이렇게 열심히 야채 싸서 먹어요. 예. 그게 병을 걸려서 크게 이제 건강을 위협하지 않고 회복이 되고 식사를 바꾸면 되는데 뻔히 답은 다 우리가 알아요. 골고루 먹어야 돼요. 일단 육회 공군을 다 먹어야 돼. 그 다음에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야채까지 같이 먹어야 돼. 근데 우리나라 주로 식사가 보면 육류 패턴으로 바뀌었다 그러지만 탄수화물이 지나치게 많아요.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때 밥그릇 보면요. 공기가 밥이 이래요. 예. 근데 요즘 밥그릇 사이즈가 줄었지만 그걸 다 뭘로 또 먹어요? 빵으로 먹고 면으로 먹고 결국은 탄수화물을 좋아하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식사 패턴이라고 보면 맞을 거예요. 제가 아까 녹화하고 있는데 저 빵의 유혹을 지금 계속 참고 있잖아요. 저거 하나 먹으면 밥 공기 한 2그릇 해요, 저거. 예, 참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제일 부족하기 쉬운 게 탄수화물 맛있어서 그냥 먹어요. 그 다음에 단백질도 맛있어서 그냥 먹어요. 지방도 고소해서 잘 먹어요. 안 먹는 게 뭐예요? 채소가. 예, 그게 제일 맛이 없어요. 근데 그게 제일 몸에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피부가 노화가 안 되려고 그러면 단백질이 잘 들어와야 돼요. 네. 단백질이 들어오면 여기 딱 뱃속에서 아미노산으로 다 분해가 돼요. 분해가 돼서 다시 피부로 가고 뼈에도 가서 재조합이 일어나거든요. 그 재조합이 일어날 때 필요한 게 무기염류들이 필요한데 그 싱싱하고 좋은 야채 속에 무기염류가 제일 많이 들어있어요.
철도 필요하고 비타민 C도 필요하고 아연도 필요하고 구리도 필요하고 그게 이쪽엔 별로 없어요. 야채에 그게 다 들어있어요. 근데 야채 먹기가 힘들잖아. 일단 씹는 게 번거롭잖아요. 고기는 들어가면 녹잖아. 면도 빨아당기면 쭉쭉 들어가고. 근데 여러분 야채를 넣어보세요. 정말 최소 20분은 씹어야 돼. 그래야 삼킬 수 있을 정도로 줄어들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야채 어떻게 먹겠어요? 그래서 갈아 먹는 거예요. 간단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마실 수가 있잖아. 그러면 채소 과일을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생활 습관 중에 하나는 주스로 만들어. 갈아 먹는 거예요. 네네네. 저는 아예 가는 장치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거기다가 냉장고 뒤져서 오래돼서 도대체 요리하기에 조금 애매한 과일도 그냥 먹기에는 좀 애매한 맛이 좀 간 것들 먹을 수는 있지만 사과 같은 것도 좀 쭈글쭈글해지고 토마토도 좀 오래되면 사이즈가 좀 줄어요. 건조해져서 네네. 먹지 못하지는 않아요. 씻어갖고 넣고 갈아요. 맛 신경 안 써요. 그러면 원샷으로 들이킬 건데 뭐 혓바닥에서 대단한 맛을 느낄 필요가 없죠. 그래서 항상 우리 집엔 야채가 잘 떨어져요. 당근 같은 경우도 저 잘 요리에 들어간 당근 절대 안 먹어요. 왠지 싫어. 그래서 그냥 갈면 다 먹어요. 갈아 놓으면요. 제가 그래서 과일 중에서 제일 향이 강한 과일이 수박이라고 생각해요. 여름에 수박을 마지막에 넣거든요. 그럼 다 수박 맛이야. 그 다음에 겨울에는 바나나를 넣어요. 네. 그러면 다 바나나 맛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리 향이 강하지 않은 과일인데도 이것이 맛을 전부 다 지배하는구나. 어떤 과일을 썼고 어떤 야채를 갈더라도 수박 이만큼만 넣으면 수박 맛이 나. 맞아.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그냥 한 2컵, 전 많이 먹어요. 이만큼씩 해서. 매일 드세요 그거? 집안에 냉장고에 과일이 있으면 예. 거의 매일 먹죠. 예. 그 다음에 색깔이 좀 이쁘길 바라면 장화 순무. 아, 그 순무. 빨간 거 있잖아요. 네네. 빨간 거. 색깔이 꽤 괜찮아. 분홍빛으로. 순무도 향이 좀 강하지 않나요? 예, 이제 그러니까 이제 뭐 맛없는 것들이 많이 들어갔으니까 좀 넣어서 이렇게 해서. 피부가 이제 평소에 트러블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가 끊임없이 여드름도 나, 그 다음에 습진도 자주 생겨, 뭐 화장품 바르면 따가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병원에 가야겠죠? 병원에 오는 사람이 없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몇 가지를 해봐요. 에스테틱도 한번 가보고, 네. 화장품도 한번 바꿔보고, 그 다음에 이것저것 해보고, 그 다음에 기구를 사서 좀 만져보기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쓸 돈 좀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오죠. 그럼 너무 오면 늦나요? 5,200원에 이제 약 하나 받으면 일주일이면 낫죠. 이게 그러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이거 하나로 나아요. 자기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고생은 본인이 사서 했지. 진작 왔으면 약 요만한 거 하나 받아서 일주일 바르면 낫죠. 그러니까 병이 생기면 병원에 오면 되는데 네. 그리고 우리나라는 병원도 되게 많잖아요. 여러분 뭐 건물 하나 지으면 들어서는 게 병원부터 들어서는데 그 뭐 멀리 있지도 않는 병원을 안 온다는 거. 그리고 피부에 뭐가 생기면 본인의 노력으로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 그것 때문에 헛돈을 꽤 많이 쓰고 시간을 많이 끌죠. 그래서 피부에 트러블이 생기면 네. 그게 여드름이 됐든 가려움증이 생기는 습진이 됐든 뭐거든 하여튼 피부에 뭐가 이상한 게 보인다? 피부과 가면 돼요. 피부과를 가면 딱 보고 진단되면요. 뭐 먹는 약도 필요 없어요. 바르는 약으로 대부분 일주일이면 나아요. 대신 이제 지적질을 많이 받죠. 대표적으로 어떤 거냐면 지루성 피부염이라는 게 있는데 잠 못 자고 이렇게 날밤 새고 나면 얼굴에 막 개기름 많이 끼면서 막 푸석푸석하고 가려운 거 생기는 경우 꽤 있거든요. 네. 성인들 직장 생활하는 분들 그게 이제 지루성 피부염이에요. 세수하고 나면 당기고 각질 일어나고 뻘겋고 그러면 여자분들은 나 악건성이야 각질 생기는데 왜 이렇게 당기지 그러면서 이제 뭐 이상한 화장품 바르고 막 그러면서 시간 막 끌다가 이제 좀 많이 악화돼서 시뻘개지면 옷이 몇 시에 자요? 1시. 몇 시간 자요? 5시간, 6시간. 그래서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은 거예요, 그게. 그러면 생기는 습진이에요. 여기 잔소리 하죠. 10시, 11시엔 자야 돼요. 7시간, 8시간은 꼭 자야 돼요. 규칙적으로 살아야 돼요. 술 드시지 마세요. 일찍 집에 들어가세요. 이런 얘기를 초등학교 1학년이 이제 들어야 될 잔소리를 거기서 실컷 듣고 그러고 난 다음에 약 바르면 일주일이면 나아요. 그럼 환자들 표정이 야, 내가 지금까지 쓴 돈이 얼마인데 안 나왔는데 요거 갖고 나? 5,200원 내고 가는데 낫는 게 맞아? 이런 의심을 갖고 가죠. 일주일이면 다 나요. 조 원장님 방금 이거 하지 마세요. 그거 다 하고 있는데. 그게 아직은 30대 후반 40대 정확합니다.
예, 그 나이 또래니까요. 무슨 짓을 해도 몸이 받쳐줘요. 차로 치면 한 5만 킬로, 좀 더 10만 킬로 뛰어갖고 그냥 아주 그냥 길 잘 들은 차들 그냥 막 밟아 제끼면 가죠. 그거 한 30만 킬로 뛰고 난 다음에 똑같은 악셀에다 밟아 제끼면요. 차 퍼져요. 나이가 들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40 전후에 한 번쯤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건강하게 살고 있나. 그래서 바꿔야 돼. 그거 안 바꾸면 나중에 이제 큰 병으로 몸에서 생기죠. 되게 성인병이라는 게 그런 무리한 삶을 통해서 누적됐던 그런 스트레스나 누적됐던 어떤 그 질병적 요인들이 이 병의 형태로 나타나요. 그 나타나는 병도 대부분 유전적으로 부모들이 갖고 있는 병이에요. 집안에 고혈압 환자 있으면 고혈압 생겨요. 원장님께서 평소 말씀 주셨을 때 뭐 문제가 생기면 자주 찾아가는 뭐 피부과 주치의를 정해라 뭐 이런 말씀 주셨는데 당연한 얘기죠. 그 왜 그러냐면 아까 저거 네. 김이 왜 생긴다 그랬어요? 유전. 유전. 대머리 왜 생긴다 그랬어요? 유전. 색깔은 누가 정해줘요? 예, 주사님. 예. 아토피 피부염이 제일 흔한 피부염이 아이들한테 왜 생겨요? 유전이에요. 자, 계속 반복될 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병에 대해서 잘 알고 이 사람한테 어떤 약을 얼마를 쓰는지를 기억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주치의밖에 모르죠. 주치의는 가면 차트가 다 있잖아요. 전자 차트로 다 기록이 돼요. 그래서 내가 A라는 환자가 왔을 때 아토피 때문에 처음에는 요 약 썼고 그다음에 이거 썼고 그다음 요거 썼고 그다음 뭘 먹였고 이런 거를 기록이 다 남아 있어요. 그러면 다음번에 왔을 때 요 정도 병이 퍼져 있다 그러면 요 정도 약으로 미니멈의 약으로 이 사람을 치료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요걸 쓸 수가 있어. 심해졌어. 이번에는 조금 약을 세게 써야지. 이런 걸 컨트롤할 수가 있는데 A라는 의사가 유명하고 B라는 의사가 유명하고 C라는 의사가 유명한 3명이 있다고 쳐. 근데 환자 한 명이 A한테 갔다가 뭐 비슷한 약 주면서 하는 얘기 똑같고 뭐 그냥 한번 바꿔봐야지. 그럼 B는 어떻게 돼요? B라는 의사는 또 신환이야. 여기도 갔더니 비슷한 얘기. 에이 별거 아니네. 그럼 또 옮겨봐. 왜냐면 병원 안 나가니까. 계속 갖고 가는 병이니까. C한테 가요. 그렇게 병원을 3번을 가면 A도 B도 C도 이 사람이 다 신환이에요. 그럼 약 쓰는 게 어떻게 되겠어요? 일관성이 없어지죠. 데이터 처음으로 가서 항상 그러니까 리셋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센 약을 여러 번 쓸 수도 있고 약한 약을 반복적으로 그냥 지지부진하게 쓸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런 아토피 피부염이라든지 기미라든지 지루성 피부염이라든지 이게 다 자꾸 재발되는 병들이에요. 그러면 단골 의사가 딱 있으면 그 사람한테 가서 잔소리 좀 듣고 늘 듣는 게 잔소리예요. 네. 뭐가 문제가 돼서 이렇게 된 거다 잔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맞아 어제가 술 많이 먹었지 늦게 잤구나. 이제 그만해야지. 삶이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래도 또 그런 짓을 하지만 알고 찝찝해서 조심하고 하는 거하고 그냥 늘 아무것도 모르고 그러고 하는 거하고는 횟수가 줄어도 그리고 약 바르고 뭐 심하면 약 좀 먹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단골이 있어야 된다. 그 단골 주치의가 있으면 편해요. 서로 편해. 원장님 가려워서 왔어요. 다리는 괜찮아요? 네, 다리도 괜찮아요. 그럼 오늘 약 좀 약하게 줄게요. 이렇게 되는 건데 자꾸 병원을 바꾸면 그러면 이제 약이 왔다 갔다 하고 이제 처음부터 히스토리 새로 해야 되고 복잡해지죠. 그럼 단골 주치의를 선정하는 기준은 어떨까요? 가까워야 돼요. 일단 가까워야 돼. 멀리 찾아다니지 마세요. 집 앞에. 집 앞에 내가 언제든지 갈 수 있는데 그걸 정하고 그 다음에 가서 이 의사가 나한테 진심으로 나를 환자로서 고쳐주려고 대하는 사람인지 그냥 가는 데마다 비싼 것만 자꾸 권해. 그건 우리가 구별할 수 있잖아요. 자꾸 비싼 것만 권해. 그럼 바꿔봐야지.